여러분 놀랍도록 논란이 없었던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푸조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푸조가 완전히 새롭게 돌아온 3008로 우리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논란의 불을 다시 지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출시한 3008은 3세대 버전입니다. 우리나라에 저번에 2세대 출시했던 게 2016년이었으니까 9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사이즈 자체가 엄청 커진 게 확 느껴지죠. 이 푸조 3008이 사실 2세대 버전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여서 눈에 익었던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모습들이 지금 이 3세대로 거듭나면서 훨씬 더 날카로워지고 단단해진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앞모습 보시면은 푸조가 옛날에는 좀 뭔가 공감할 수 없는 디자인 포인트들이 많았었는데 확실히 더 날카로운 포인트들을 많이 넣으면서 예뻐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즘에 유행하는 이 램프 디자인 같은 것들도 적용한 게 좀 보이는데 이 헤드램프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 이 안에 그래픽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3세대로 오면서 플랫폼 변화도 있었고 완전히 새로운 차라는 인식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도 요즘 유행하는 입체적인 디자인들을 많이 반영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건데 푸조가 항상 디자인적으로 강조하던 거 이렇게 날카롭게 베어놓은 듯한 이런 이미지들도 예전에는 조금 더 평면적이었다면 이번에 한번 굴곡을 줘가지고 훨씬 더 입체적으로 마감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앞에 그릴이 요즘에는 전기차 추세다 보니까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푸조는 뭔가 더 부각시켜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앞에 그릴 부분을 훨씬 더 크게 확장시켜 놓은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를 층층이 쌓아 올려가지고 한층 더 안정적인 디자인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만의 감성이라고 하면은 이런 굉장히 많은 패턴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화려한 이미지도 더하는 그런 감성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거는 이 푸조 로고 바뀐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푸조가 로고 바뀌어 버리니까 푸조의 옛날 그 사자 서 있는 모습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푸조가 아닌 줄 알더라고.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이런 바탕이 되게 시크하다는 느낌이 좀 든달까요? 그리고 이 앞에 3008 여기 차 이름을 적어 놓는 거는 항상 푸조가 가져가던 디자인 포인트죠. 예뻐요. 그리고 옆모습 변화도 굉장히 도드라지죠. 옛날에는 3008 하면 딱 SUV의 전형적인 라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루엣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굵은 선들이 차체를 쭉쭉 가로지르면서 되게 미래적인 느낌도 함께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거 실루엣 앞에서부터 이렇게 반듯하게 오는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다부져 보이는 이미지를 완성하고 위에 올라오는 A필러 굉장히 누워있고 이게 여기서 패스트백 디자인으로 툭 끊깁니다. 옛날 같으면 푸조가 이런 디자인 포인트를 갖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은 이 실용성에 되게 집중하는 사람들인데 이 실용성을 해치는 디자인 포인트잖아요. 이런 패스트백이. 요즘 푸조는 또 이 스타일에 엄청 올인을 하기 때문에 가져간 변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안에 라인들이 전반적으로 다부져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원래 3008 그러니까 푸조가 가져가는 펠린 룩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둥글둥글한 이미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날이 서가지고 차가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를 한 번에 만들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철판을 각을 줘가지고 접는 것들이 강성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차체의 전반적인 강성도 실제로도 올라갔을 거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배지 같은 거 이제 옆에 달아주잖아요. 이것도 감성 포인트로 꽤 예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레딩 같은 것들도 이렇게 넓게 펼쳐놔가지고 검은색으로 딱 덧대놔가지고 SUV만의 좀 다부진 느낌, 오프로드를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되게 예뻐. 이 도어 같은 거 보면은 옛날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뭐 빗물 바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 심리스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이거 빗물 같은 거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만들지만 푸조가 이 스타일링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 철판으로 바로 접혀 엄청 예쁘죠. 자, 그리고 뒷모습 변화도 이 전체적인 통일성을 좀 유지를 시켜주고 있어요. 요즘에 푸조 뒷모습 보면은 뭔가 약간 슈퍼카스러운 느낌도 좀 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성능 차에서만 봤던 그런 디자인 포인트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패스트백으로 내려오는 루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피감이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디자인 포인트들은 앞모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층층이 쌓아 올려가지고 안정적인 디자인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이렇게 치켜 올라간 이 트렁크 리드 부분이나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리어 램프 그래픽 같은 것들을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성을 하고 이 리어램프 안쪽에 그래픽으로 눈이 확 쏠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상당히 예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고급스러움도 한층 더 끌어올렸는데 이 위쪽에 차체 색깔로 마무리를 해놓고 중간에 검은색 쭉 이어놓은 것도 요즘에 유행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이 나는 소재를 달아놓고 아래쪽은 검은색으로 처리해가지고 시각적인 부피감을 한층 더 줄여줌과 동시에 좀 다변화를 시켜가지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게 해주는 이런 효과도 같이 가져왔어요. 뒷모습 본 김에 트렁크 용량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패스트백 디자인으로 왔다고 해서 트렁크 공간에서의 손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500리터가 넘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기는 무리가 없어요. 커다란 유모차 같은 것들을 넣기도 충분한 공간이라는 얘기인데, 이 위에 커버를 떼기만 하면은 충분히 위쪽으로도 높은 짐들 충분히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아래 넓은 공간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2열 시트까지 다 접었을 경우에는 1600리터가 넘는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 대한 실용성, 활용성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동으로 움직이고요. 자, 그리고 이 신형 3008의 핵심은 이 인테리어 공간, 이 실내 공간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타체가 커졌기 때문에 일단 공간 자체도 많이 넓어진 게 확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와, 이제 미친 거 아닙니까? 푸조가 이 정도의 디자인을 적용했다고요? 이거는 웬만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굉장히 앞서 나가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앞에 펼쳐져 있는 디자인 굉장히 입체적이죠. 이렇게까지 입체적인 인테리어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푸조 인테리어 진짜 잘해요. 일단 이 인테리어 기조 같은 것들은 아이콕핏이라고 하는 푸조의 디자인 언어가 한 단계 더 진화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푸조 스티어링 휠이 작은 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죠.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위쪽으로 계기판을 올려가지고 HUD 없이도 HUD 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건데, 이 위에 있는 계기판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합쳤는데, 이게 여러분 21인치짜리 화면이 심리스하게 끊어짐 없이 이어져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이런 거 비슷한 거 봤죠? 제네시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큰 통짜 화면이 하나로 들어가려면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돼야 하는데, 지금 푸조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브랜드들이 이런 첨단 기능에 되게 인색했었는데 요즘 푸조를 보면은 그런 것도 다 옛날 말 같아요. 그리고 이 소재 다변화들이 실내에서도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이 위쪽에 대시보드 부드러운 소재 썼죠. 이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는 쪽에는 약간 차가운 메탈 느낌이 나는 걸로 해놨는데, 불빛을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렇게까지 예쁘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저녁에 보면 진짜 예쁘고요. 여기는 직물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따뜻한 느낌까지 주고, 여기는 또 다 다른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UI, UX 같은 것들도 한층 다듬어 놔가지고 이제는 좀 쓰기 편한 그런 시스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터치 감각 이 정도면 정말 빠릿해가지고 터치 감각 같은 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토글 뭉치 같은 것들도 쓰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여기다가 넣어놔가지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홈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기능들을 조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토글 뭉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은 이 아래쪽에 따로 물리 버튼으로 빼놔가지고 활용성도 여전히 지켜낸다는 거. 이렇게까지 첨단 기능과 옛날 아날로그틱한 느낌들을 이런 세련된 디자인 속에 녹여낸다는 거, 푸조가 인테리어를 얼마나 공들이고 신경을 많이 쓰고 생각을 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어가 옛날에는 이 위쪽에 올라가가지고 뭔가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도 위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드라이브 모드, 이제는 이 깜빡이 버튼을 여기로 옮겨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어떻게 녹여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볼륨 버튼 여기 있잖아. 볼륨 버튼은 이렇게 운전자에 가까워야 돼. 이거 심지어 움직이는 느낌도 되게 좋다. 절도 있어가지고. 푸조가 요즘에 실내 인테리어만큼은 웬만한 고급차를 뛰어넘는 수준이라 진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 수납 공간 같은 것들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일단 이 위쪽에 이렇게 남는 공간에다가 핸드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를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거나, 이 아래쪽에 깊숙이 마련된 수납 공간들, 이 앞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 열면은 당연히 넓은 수납 공간 또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프랑스인들이 추구하는 차에 대한 실용성 같이
실용성에 대한 가치들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작은데 약간 모양이 바뀌었다. 여기 이제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에 들어가 있는 토글 뭉치들은 좀 아날로그로 들어가 있어야지 조작을 하는데 오작동을 줄일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터치 방식으로 들어간 거 조금 아쉽다는 거. 근데 새삼 여기 앉아있을 때 이 시트 되게 편한데요, 여러분? 오, 푸조가 이번에 시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별한 업체와 같이 제휴를 좀 맺어가지고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앉아있을 때 아무리 급하게 좀 운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딱 잡아줄 수 있는 사이드 볼스터 높게 솟아있고,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앉아있더라도 포근함도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쿠션감도 있어가지고 되게 편안한 감각을 딱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만족도가 높은 실내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2열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약간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008이 이전에 차체가 더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2열 공간에 대한 공간감이 막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았었거든요. 이 무릎 공간이야 뭐 시트를 앞으로 좀 밀면 된다고 하지만, 이 머리 공간에서 패스트백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이 키 큰 성인이 앉기에는 머리 공간이 약간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어둑어둑한 분위기를 많이 사용해놨기 때문에 이 답답한 느낌이 약간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차의 파워트레인 구성이랑 가격을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뒤로 보이시죠? 이번에 출시되는 파워트레인은 스마트 하이브리드 한 종류입니다. 요즘에 푸조가 되게 밀고 있는 파워트레인이죠. 스마트 하이브리드. 사실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1.2L 가솔린 터보 엔진이랑 조합을 맞추는 구성이에요. 총 시스템 합산 출력은 145마력 정도가 되는데, 엔진 자체 출력은 136마력이고 모터 출력은 21마력 정도 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308을 제가 얼마 전에 탈 때 이 엔진에 대한 출력 갈증이 좀 있었는데, 이 커다란 차로 와서는 그 출력 갈증이 느껴지지 않을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시승을 통해서 좀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가격이 중요하겠죠. 이 차 이번에 출시 가격 자체는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 가격 알리르 같은 경우에는 4,49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GT, 그러니까 통풍 시트도 있고 이 파노라믹 선루프도 있고 조금 더 고급 사양들을 많이 넣어놓은 GT 같은 경우에는 4,990만 원입니다. 알리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허들이 낮고 GT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허들이 있는 가격표, 절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격표 그리고 이 구성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납득이 되시는지, 혹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함께 남겨주시고, 저희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